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오늘 결정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까지 진행분까지 앞장서서 압박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를 향하던 검찰의 수사에 급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예,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오늘 결정 관련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 되죠. 밀주는 맞아야죠. 감사합니다. 일단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법원이 김은경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서 이례적으로 사유를 조목조목 길게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일파 또는 관행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관행. 네. 이게 영장 전담 판사가 보통 이제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뭐 네.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그렇죠. 없고 뭐 등등 이런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참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동부지법의 박정길 영장 전담 부장 판사가 내면서 별도로 이 사유를 일단 밝혔습니다. 네. 462자 되는 그 사유를 밝혔는데,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중점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그거 보면 이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 저는 그래서 이게 원래 판사들이 저런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네. 이게 법률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최순실 일파라고 쓰는 것은 법률적으로 쓰지도 않고 국정농단이란 말도 사실 아직까지 이 문제가 대법원에 확정 판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언론에서 사용하는 그렇죠. 이게 거죠. 언론에서 그냥 언론 용어로 쓰는 것인데 네. 그걸 그대로 썼다든지 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보면 이게 이제 관행이었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걸 그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찍어내고 낙하산을 넣는 그렇죠. 이 이게 과정이 예전부터 내려왔던 관행이었다. 관행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법원은요. 관행을 판단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게 완전 그냥 법률적으로 법에 어떤 어긋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렇죠. 관행이라도 법에 어긋나면 당연히 판결해야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는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퇴직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구속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를 댔어요. 네. 그렇다면 퇴직해서 그동안 구속된 분들은 왜 그러면 구속이 됐는지. 아하.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 자체가 오히려 기각했다는 것은 뭐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네. 판사가 판단할 때는. 문제는 근데 이 내용, 따로 밝힌 내용 자체가 이 과연 법률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법원의 결정이니까 법조인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양철 변호사님, 이거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좀 많아요. 특히 검찰 쪽에서 굉장히 그런 반응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검찰에서는 영장이 기각되면 당연히 이게 예. 황당한 거라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에 저는 법원의 이 부장판사의 이 글을 보면서 사실 제 주변의 법조인들도 의견이 많이 엇갈려요. 아, 그래요? 심지어 이거 이제 영장 청구가 애초에 될 사안이었냐라는 그런 주장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어떤 뭐 여당 야당 지지하는 것과 관계없이 왜 도대체 이게 기각 사유가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견해일 수밖에 없는 게 부장판사라도 이러할 만큼의 정치적인 사안을 영장 단계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나는 어렵다. 나는 이게 계속해서 모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비정상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진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게 과연 얼마만큼 이걸 법적으로 재단할 수 있을 건지 영장 단계에서 나는 판단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명확하지 않으면 네. 그러니까 도주우려 증거인멸을 따지기 전에 범죄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소신해 봤었을 때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구속을 안 할 수밖에 없었죠. 검찰에서는 뭐 일단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저항을 검찰에서는 하겠지만, 늘 저항을 예, 하는 거고요. 저항하겠죠. 근데 검찰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져. 네. 예, 우선 불구속 수사가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으니까 불구속 수사해라. 여기까지는 수긍을 하는 분위기인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 수사는 굉장히 무리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허. 적폐청산 수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중잣대가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찍어내기. 네. 그러면 검찰은 굉장히 당황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런 법리와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허. 이런 얘기를 오늘 현직 검사들로부터 많이 들었고요. 얼마 그리고 전에 검찰은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를 유죄라고 사건을 넘겼는데 이번 수사는 갑자기 끊어내야 될 나쁜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번 그 영장 전담 판사는 관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아하. 자, 그리고 일파라는 단어는요. 법리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에 제기했던 당사자죠. 김태우 전 수사관. 오늘 검찰 출석에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지원 배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적극적으로 쫓아낸 거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지난 정부 때보다 더 심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도 오늘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입장을 짧게 내놨어요. 근데 핵심은 그겁니다. 검찰이 무리한 수사란 거 아니냐. 근데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정부가 촛불 정부로 들어선 정부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이제 국민들을 바라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엄격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 정부 들어서서 처음에 전 정부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들어봤거든요. 네.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거의 처벌이 안 되는 법률들을 실제로 다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속된 적도 있고 지금 보면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 입장에서 보면 네. 자,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DNA가 다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김의겸 대변인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전 정부와 DNA가 다르다. 자, 그러면 전 정부에서는 처벌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정부에서는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보면 왜 이거는 처벌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느냐. 윤영찬 전 수석 같은 경우도 보면 전 정부에서 다 했다. 근데 왜 우리한테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 잣대는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정부와 비교할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도 SNS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판에 나를 세웠는데 여기에 조국 수석이 좋아요를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취소를 했더라고요. 참 페이스북 끊기가 힘든가 봐요. 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좋아요 눌렀다 취소하시는 거 보면 네. 개인적으로는 SNS 중독 참 무섭다는 생각이 그냥 네. 사건과 별개로 소외가 들고요. 네네네. 윤영찬 전 수석 같은 경우도 이 정부의 핵심 인물이고 또 차기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각을 세우는 건 전 정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건 김의겸 대변인이 구속 기각 이전에 했던 논평입니다. 이전 정부의 관례에 비추어서 균형감 있게 판결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그 말 자체가 이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종의 청와대 대변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닌가. 네. 이전 정부 관행이니 이것도 관행이다라는 것을 대변인의 논평으로 내놓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했다. 네. 이것이 사법부에 대한 개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전직 장관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의 전 장관입니다.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없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관련해서 수사가 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될 수밖에 없겠다. 앞서 김학의 전 차관 수사 공고에서도 조응천 의원이 빠진 것처럼 자꾸 정무적으로 봤을 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알겠습니다. 있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정치권의 반응 준비된 걸 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 반응 보시죠. 대변인은 물론 홍보수석까지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을 했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 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이 과거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달라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윤영찬 전 수석의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라고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 권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장관이 되더라도 네.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산하기관 인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은 장관의 당연한 기본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안 네. 했다면 도리어 직무유기죠. 법원도 판단하는 분이 탄핵 이후의 특수한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도 인정을 하고 있고. 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무혐의가 아니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지금 신미숙 청와대 비서관을 예정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고 그 윗선까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불구속 수사이지 수사가 멈춘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제가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특별수사통 검사 출신의 지금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어요. 네. 이번 구속영장 기각 이거 굉장히 반길만한 사람이 있다. 지금 전 환경부 장관 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가워할 사람 누구죠? 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변호인이다. 왜냐하면 과거 영장 기각 블랙리스트로 사유를 있잖아요. 현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된다. 아하.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사협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네. 블랙리스트 죄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퇴직자기 때문에 이것도 죄가 안 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다. 법을 위반했다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